대해서 실근의 부호랑 뭐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좀 볼 건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. 왜냐면 앞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이거든. 자, 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. 그 다음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. 이때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라고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, 뭐 음수인 거, 아니면 둘이 부호가 달라가지고 음수, 양수 하나씩 이런 거 세 가지가 가능하겠지.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다 볼 건데 첫 번째로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. 그러면 두 근 알파, 베타가 둘 다 양수인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우리는 둘이 더했을 때 어떻게 되겠니? 양수겠죠? 곱했을 때도 당연히 양수겠지. 그래서 이걸 알 수 있고, 그 다음 두 근이라고 했어. 두 근이면은 판별식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? 일단 0보다 커야겠지. 근데 뭐도 생각해야 되냐? 중근도 생각을 해야 돼요. 왜냐면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안 했지. 중근도 우리가 근 두 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알파 베타 더했을 때 0보다 크다. 알파 베타가 곱했을 때 0보다 크다. 얘는 뭐겠어?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죠. 마이너스 a분의 b였지. 그리고 둘이 곱한 거는 a분의 c였죠. 그래서 얘네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. 두 번째는 둘 다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.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. 얘도 두 근이니까 판별식이라는 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. 중근 생각해 줘야 되고. 그리고 이번에는 둘이 더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? 이거는 둘이 음수 더하니까 얘도 음수겠지. 그리고 알파 베타를 곱했어. 그럼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.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a분의 b 근각계수 관계 써가지고 a분의 c 이렇게 둘이 써줄 수 있다. 이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뭐 정리를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. 얘도 일단은 서로 다른 두 근이긴 한데 부호가 다르면 이번엔 서로 다른 두 근이지. 그래서 D가 뭐 0보다 크고 뭐 그런 게 나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그냥 따져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? 알파 베타가 곱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? 음수겠죠.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문제인데 얘는 누가 더 절대값이 큰지를 알 수가 없지.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5 하면은 이때는 음수일 거고요.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3 하면 이거는 양수겠지.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않는다. 알파 베타 가지고만 확실하게 먼저 구해줄 수 있다. 당연하게도 판별식은 0보다 크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노트에다가 우리 뭐 쓸 거냐? 얘는 쭉 쓸 건데 그리고 실근의 위치까지 좀 같이 내용을 좀 적을게 있다가 자 얘는 뭐 이제는 적을 필요는 없고 여기서 왜 판별식을 안 따져도 되는지를 좀 보여줄게. 판별식이 일단은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의 ac지. 그치?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판별식이니까. 근데 지금 얘 보면은 부호가 다른 경우 ac라는 애가 알파 베타가 음수인 거랑 ac의 부호랑 이제 둘이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겠지.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 얘가 a분의 c였단 말이야. 음수라고 했어요. 그럼 a, c 얘네가 각각 풀마 하나씩 갖고 있다는 소리잖아. 그럼 얘도 풀마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음수겠지. 그럼 이 식 자체가 마이너스 4에다가 음수 곱하니까 이 부분은 다 뭐가 돼요? 얘는 양수가 되지? 그치? b제곱도 뭐야?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지.
0 이상에다가 양수를 더하니까 항상 얘는 0보다 크게 되거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항상 맞게 되는 판별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을 뽑아 먹을 게 없어. 그래서 이걸 굳이 안 따져주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얘만 쓰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을 좀 다 해두시고 여기서는 부호가 다른 경우는 알파 베타만 따지면 되겠구나 하고 보면 되고요. 위에 거는 왜 이제 써야 되냐면은 위에 거는 어디 보자.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었잖아. 얘네 둘 다. 그지?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가 a분의 c니까 저 때는 이제 부호가 같은 거니까 얘가 양수인 거지. ac가 이거는 반대로 될 거 아니야? 그죠? 그럼 이 양수에다가 얘 빼니까 음수일 거예요. 그럼 그때 이게 값이 바뀌겠지? b제곱에서 얼마나 크게 뺐냐에 따라서 이게 값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 이 조건을 뽑아낼 수 있게 된다. 항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. 근데 세 번째 경우에는 항상 d라는 애는 0보다 큰 애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따져줄 필요가 없다. 자, 요게 이제 실근의 조건이었고요. 앞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.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좀 정리한 내용. 이차함수랑 섞어서 좀 따져준 거죠. 자, 그리고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좀 봐봅시다. 사실 이거를 좀 잘해야 되거든. 얘는 이차함수에 대한 그 그래프의 이해가 좀 필요하고 실근의 위치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 두 근이 모두 뭐 몇보다 커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.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문제에서.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만약에 두 근이 여기 있는데 1보다 크대. 그럼 여기가 1이겠죠 왼쪽에. 맞아? 그리고 알파 베타라는 애가 둘 다 1보다 큰 상황이 될 거니까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 조건들을 그거를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방금 한 것처럼 두 근이 모두 어떤 값보다 클 때가 첫 번째 경우야. 그래서 우리 이거 약간 좀 표로 좀 잘 건데 책에 있는 표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두 근이 P보다 크다. 여기서 P는 그냥 우리 뭐 그래프에 찍힐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근이 모두를 뺐네. 모두. 칸을 4개로 나와야 되니까. 좋은데요. 좁아. 대충 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. 첫 번째,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고 했는데 우리 좀 하나만 좀 정해놓고 갈게.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그래프고 여기서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고 좀 가정을 하고 갑시다. 아래로 몰록이라는 소리지? 네, 아래로 몰록이라는 소리예요. 첫 번째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판별식 D를 좀 따져줘야 돼.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? 일단 두 개는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겠지.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 왜 숫자 있었지? P라고 했잖아. 이 P에서의 함수값 P에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Y값이 몇인지 그거 좀 따져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축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. 일단 이거 P에서 함수값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축을 따져줄 겁니다. 축의 위치. 그래프의 축이라고 하는 거는 딱 절반 가운데 남은 거였지. 그거 뭐였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요.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애랑 두 근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있는 p라는 애랑 비교했을 때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따져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은 첫 번째 경우부터 좀 보자. 얘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했거든. 그럼 알파 베타라는 애가 아까 그림처럼 딱하게 그렸어. 알파랑 베타가 여기 있는데 P라는 애가 더 왼쪽에 있는 상황이겠지. P가 그렇지?
여기서 쭉 올라왔을 때 이때 함수값 이거 보호를 알 수 있겠죠. 왜냐면 이거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. 그치? 알파랑 베타라는 애가 0이 되는 기준인데 여기보다 더 왼쪽으로 가 있거나 더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은 다 위로 올라가서 양수가 돼 있겠지.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다.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알파, 베타 두 개 나와야 되니까 중근인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했지.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얘고요. 두 번째 P에서 함수값 어떻게 되니? 양수라고 했지. 그럼 우리 fx라고 치면은 얘를 fp라는 애가 0보다 크겠지. 얘는 0일 수는 없어요. 무조건 0보다 클 거야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애가 축이라고 했어요. 마이너스 2a분의 b. 축은 p랑 비교했을 때 더 어때? 더 오른쪽에 와 있어야겠지 여기서. 그렇지. 그래서 얘가 p보다 크다. 이렇게 세 개를 따져줄 수 있어. 그 다음에 나중에 공통 범위를 찾아가지고 최종 해를 구해주면 돼요. 괜찮니? 그림 보고 이해를 좀 잘 해주면 되겠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이 되는 거죠. 잠깐만 fx라고 좀 제거해놓을까? 여기 이제 fx 이렇게 좀 해놓읍시다. 자, 두 분이 모두 p보다 큰 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작은 거 해봅시다.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다. 자, 얘는 이제 그림이 거의 비슷하게 그려질 건데 아유 마음에 안 든다. 알파 베타가 똑같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P가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어야겠지. 그치? 자, 똑같이 판별식 어때요? 크거나 같다. 그 다음 FP 어때? 여기 올라가면 양수지? 네. 그리고 축은 가운데 있는데 자,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번엔 어때요? p보다 작겠죠.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따져주면 되고 그 다음은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 봅시다. 두 근 사이에 p 존재. 자, 이게 세 번째 경우인데 이번에는 두 근 사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다는 소리야. 알파, 베타 여기 있고요. 중간 어딘가에 P가 있는 거야. 이때는 우리 일단 판별식은 써줄 수 있어요.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리고 FP가 어때? 0보다 작다. 그치? 그리고 이번에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. 이거는 어떻게 될까? 비교할 수 있어 없어? 없겠죠. 얘는 안 합니다. 왜냐면 P가 어딨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. 근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안 해주고요. 그리고 이 P가 또 알파 베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판별식도 따져줄 필요가 없게 돼요. FP가 0보다 작다라는 것만 만족하면은 그래프 모양 따라서 어차피 알파랑 베타라면은 무조건 양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따져줄 필요가 없다. 아까 그 세 번째 경우랑 비슷한 느낌이지. 걔도 알파 베타 하나만 따주면 됐잖아. 그래서 FP가 0보다 작다. 얘만 따져주고요. 마지막은 두 분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Q도 등장했어요. 두 분이 모두 PQ 사이에. 자, 이번에는 그래프가 똑같이 뭐 아래로 블록인데 알파랑 베타 이렇게 있고 자, 왼쪽에 P가 있다고 해볼게요. 오른쪽에 Q가 있다고 해보자.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쭉 올라오면 P랑 Q랑 둘 다 지금 함수값은 어때?
0보다 크죠? 그리고 얘도 아까처럼 일단 첫 번째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. 두 개를 찾아야 됩니다. 그리고 FP랑 FQ가 모두 0보다 커요. 그치?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 따져주는데 축이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지. P랑 Q 사이에 있겠지. 그치?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애가 P랑 Q 요 사이에 있다.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.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림 그려보고 이해하면 돼. 사실 문제 풀 때 그래프 개형 따라서 그려보고 P가 둘 다 얘는 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더 오른쪽에 있겠구나 하고 함수값 올라오면은 양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 표 이거 정리를 좀 노트에다가 또 하고 갑시다. 여기 지금 다 칸은 안 했는데 여기다 칸 하나만 추가해서 좀 가져.